어, 이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정치를 혼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를 그냥 무슨 동호회처럼 하진 않습니다만, 저와 보수를 재건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는 뜻을 함께하고 있는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당선되고 나서가 아니라 이미 그 법안은 발의하기를, 희소법은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걸 나를 안 뽑아주면 안 할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저와 뜻을 함께하는 정치인들이 이미 마음을 모으고 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하셨죠? 희소법에 대해서 두 번째 뭐였고? 저는 여러 가지 상임 들어갔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급한 건 계엄급 폭주를 하고 있는 저 공소 취소 폭주하고 있는 민주당 정권을 박살내는 겁니다. 민주당 정권을 박살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민주당 정권은 저런 짓 하면 박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수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했었을 때 제일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숲에 숨어 있을 때 먼저 앞장서서 막았고, 대통령이 내려온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눈물을 머금고 제가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서도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알고서도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게 결국 보수를 살렸고 대한민국을 살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원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건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해서 공소 취소를 단행한다? 이건 불법 계엄 못지않은 민주주의의 퇴행이고 시스템 파괴입니다. 이걸 막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정치는 그 말할 자격에 대해서 시민들께 의심받고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당선돼서 그 보수의 말할 자격을 회복하겠습니다. 보수 재건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보수 재건은 말할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의 당선이 그 말할 자격을 회복하게 할 것이고, 제가 민주당의 폭거를 국회에 들어가서 반드시 박살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레나 장소요. 저는 제가 이제 체육회 분들과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시설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그 시설 자체가 주위에 있는 다른 이 명소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의미에서 화명 생태공원 낙동강변에 짓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무슨 말씀,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낙동강은 한강에 비해서 너무너무 개발이 덜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낙동강변에 K아레나 만들어서 북부의 명소로 만들고 포시장과 덕천 젊음의 거리 그리고 생태 하늘길과 이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우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쉬운 거였으면 20년간 했겠죠. 그게 쉬운 거였으면 체육인들이 강서에 가지 않게 체육관 하나 지어달라고 했었을 때 누군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뜨거운 관심과 정치적 에너지가 모이는 이때가 북가비, 덕천, 구포, 만덕이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저는 그 에너지로서 K아레나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 그거 만들어지면 이 지역이 좋아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어떤 공장을 유치한다, 그거 뭔 얘기예요? 일단 이 지역 자체를 명소로 만들고 그것으로 인한 효과들을 우리 모두 시민들이 누리게 하고 우리의 이 북부의 자산 가치를 높이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님의 생각과 그리고 이제 어제 계엄을 막은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게 아니라 계엄을 막지 않고
윤호개인 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것이겠죠. 네. 보수 재건을 위하면. 네. 그런데 저는 제가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수 절멸을 막기 위해서 앞장서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제가 그때 계엄을 저지하지 않았으면 지금 국민의힘이 존재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그때 계엄을 저지하지 않고 우리 열 몇 명의 의원들과 함께 계엄을 저지하지 않았으면 지금 국민의힘이 빨간 옷 입고 선거운동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극복해야 합니다. 보수 재건은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말할 자격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정치가 어느 정도 그 재건의 방향으로만 가고 있었다면 저렇게 공소 취소 같은 식으로까지 막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보수 재건은 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고요. 저는 그 보수 재건의 방향성에 맞는 정치를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유소원 소환 기자를 부탁하면 여론조사에서 하정우 후보랑 오차가 많이 좁혀지면 오차범위까지 들어갔는데 그걸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단일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박효준 부산시장 후보도 단일화 아직 시간 남아있다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 혹시 아니요? 이 선거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20년간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던 북부갑을 정말 퀀텀 점프시키는 절호의 기회다. 이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열망하시는 거예요. 그것과 또 다른 의미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 하정우 후보가 만약에 승리한다면 그분은 스스로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해서 왔다고 하는 분입니까? 이 대통령은 이럴 겁니다. 나는 공소 취소해도 되는 허락을 여기서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공소 취소 단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소 취소를 가장 앞장서서 싸우면서 막고 있는 사람이 저고, 그리고 그 공소 취소에 대한 탄핵까지 하겠다고 말하는 거, 그게 저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당권판 그런 얘기 하기가 어려워요. 계엄을 한 대통령 탄핵을 그렇게까지 반대하고 있는데 공소 취소하는 대통령 탄핵을 말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어요? 말할 자격의 면에서요. 그런 면에서 이미 큰 틀에서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하는 정권, 막 나가는 정권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과 저와의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될 의미가 있죠. 그 의미를 북구의 시민들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그런 면에서 보면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북구갑에서 한동훈이 승리하면, 한동훈이 당선되면 민주당이 진짜 어려워질 것이다. 그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분이 가끔 아주 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사람도 저쪽에 붙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게임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그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동혁 당권파의 퇴행,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모든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걸 제대로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고, 그 계기가 바로 지금 양쪽에서 협공받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장동혁 당권파의 협공을 받고 있는 한동훈이 이 상황을 극복해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를 시민들께서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큰 민심의 흐름, 그런 것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좀 뒤늦지만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민심의 변화를 좀 놀랍지만 대단히 두렵게 생각합니다. 민심 앞에 겸손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싸움 없이 협상이 됩니까? 싸울 땐 싸워야 하는 것이 협상의 기본입니다. 싸워야 하는 이슈에선 싸우고 협력할 수 있는 이슈에는 협력해야 하는 것이지, 물에 물 탄 듯
그냥 다 같이 좋은 게 좋은 거라면 그건 오히려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이 에너지가 저는 이 선거의 에너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잡고 있고 그러면 오히려 뭐 그쪽에다가 잘 보여야지 뭐 그쪽에다가 그냥 지지해 줘야지 지역이 좀 뭐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남이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렇지만 호남이 진짜 기대만큼 발전했습니까? 그렇게 지지를 해주신 만큼 호남에 대해서 민주당이 보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치적인 승부가 붙고 정치적인 중요성이 커지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싸울 수 있는 이때 양쪽에서 서로 약속을 할 것이고 그 약속을 통해서 바로 이 북구 덕천 만덕부포가 발전할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드려요. 제가 여러 가지 대담한 약속들을 오늘 많이 드렸어요. 이거 되기만 하면 북구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이것에 필적하는 약속, 그 이상의 약속을 이재명 대통령도 하라는 말씀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서로 우리 북구의 시민들, 구포, 덕천, 만덕의 시민들에게 잘 보이기 경쟁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한번 우리 북구 지금 한번 크게 발전해 보자 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서로 간의 어떤 토론과 협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은 경쟁이죠. 토론은, 협상은 경쟁입니다. 민심에 대한 경쟁, 이번 선거에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네, 김민수 기자 진짜 마지막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아직 남아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지금 민심이 이미 그 길을 내주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민심이 누가 과연 이 공소 취소까지 하겠다고 폭주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대리인을 꺾을 것인가, 그리고 그걸 꺾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가 몰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민심이 이미 그 길을 내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에 100% 안 되고 절대 이런 건 정치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말을 하면 그건 마음속에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게 뭐 완전히 절대로 100%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만 민심이 이미 길을 내주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제대로 개발해 볼 수 있습니다. 낙동강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낙동강 주변에 골든벨트를 조성하고, 그러니까 이 낙동강 주변에 우리 북구 갑에서 모여있는 명소들이 다 도보거리 안에 있거든요. 그 벨트를 조성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키우겠습니다. 사람과 돈이 모이는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이곳 강변에 복합 아레나를 짓겠습니다. 실내에서 체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하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그동안 대단한 아티스트들도 많이 배출했거든요. 그리고 이곳 부산은 K-팝과 K-드라마,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만덕에 야간 청년 순찰대를 같이 돈 적이 있었는데 이런 소개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자랑스러운 아티스트 누가 살던 곳이고 부모님이 여기 살던 곳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외국인들을 몇 명 만났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그것만으로도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레고 마을이라고 하는 그 주변인데, 그런데 그게 우리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이곳을 명소화하는 데 있어서까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곳에 아레나를 만들어서 어떤